U+에서 아이폰 7을 걱정 없이 마음껏. U+ 매장에서 보험까지 한 번에. 살 때도 쓸 때도 아이폰 7은 언제나 LG U+. 공간은 변할 것이다. 에너지 세이빙은 더 스마트해질 것이며 친환경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경량화는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머무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까지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다. LG 하우시스. 906호의 놀이터, 707호의 티타임, 503호의 북카페, 301호의 패션쇼, 로얄 팰리스, 아파트를 뛰어넘다. 다인건설. 주로 한지 작품들을 전시해온 전주 한지박물관. 익숙한 듯 낯선 작품들이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건 회화인 듯 회화 아닌 색다름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색감이 좀 다양하고 이제 다채로운 게 이제 붓터치랑 보니까 아크릴이나 유화물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언뜻 보면 유화처럼 보이는데요. 대체 무엇으로 그린 작품일까요?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유화물감이냐 뭐 수채화물감이냐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천연 안료를 넣은 오칠 물감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주로 전통 가구나 목계에 사용하던 오칠을 현대 회화 영역으로 끌어온 작가가 있습니다. 오칠을 한 한지에 다양한 채화칠을 더해 새로운 오칠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백미숙 작가를 문화향에서 만나봅니다. 오칠은 공예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작품 활동 중인 작가 백미숙. 그녀가 작업 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편백나무에 물을 뿌리는 건데요. 오칠 작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자기는 가마에 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칠은 습도가 있어야 돼요. 습도가 70% 이상 습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온도는 한 18도 이상이 이렇게 있어야 건조가 돼요. 예, 아무리 얇은 종이라 할지라도 오칠을 하면 일주일 밖에다 놔도 건조가 안 돼요. 끈적끈적 그 오칠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습도가 있는 공간에 와 있어야 얘가 완전히 건조가 돼요. 이곳은 오칠장인데요. 오칠 건조하는 공간입니다. 보일러로 온도를 높이면 편백나무가 머금은 습기를 뿜어내면서 오칠 건조시킵니다. 오칠장 준비가 끝나면 비로소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캔버스가 될 목판에 온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을 바르는데요. 초칠이라고 하거든요. 나무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기초 작업 해주는 거예요. 눈 메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칠로 한번 전체 바탕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초칠을 한 나무는 곧바로 오칠장에서 건조시키는데요. 이 초벌칠이 잘 마르려면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습도가 70% 이상이고 온도가 18도 이상인 데서 한 빨라야 6시간, 보통 8시간 정도 이렇게 건조 과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막 옷을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옷을 타거든요. 이렇게 건조해서 나오면 옷이 안 옮아요. 초칠이 마르면 이제 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물감 같아 보이지만 이것의 주 재료는 오치입니다. 색 오칠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유색 오칠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색을 내기 위해서 뭐 그 바위의 이끼를
따다가 막 갈아가지고 그렇게 천연 안료를 썼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딱 이렇게 좋은 시대잖아요. 천연 안료가 이렇게 딱 나와요. 옷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송진이 주 성분인 테라비뉴를 섞어 묽게 만들어주는데요. 천연 안료가 들어간 색 옷은 여느 물감 못지않게 고운 색과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칠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백미숙 작가. 사실 그녀의 시작은 조금 달랐습니다. 공예라고 하면 염색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대학에 갔을 때 염색하고 도자공예가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칠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제 목공예를 전공하려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우연히 만났다 운명이 돼버린 오칠. 오칠은 온나무 껍질에서 흘러내린 수액을 채취해 나무나 가죽 등에 칠을 하는 방법인데요. 방수와 방습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항균력과 탈취력이 높아 주로 그릇이나 가구 같은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오칠 특성상 작업 과정이 험한데요. 그래도 오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백미숙 작가. 저는 옷이 타면서도 그냥 우리가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너 왜 좋아할 때 그냥 좋은 것처럼 저도 옷이 그냥 옷 향도 좋고 그냥 옷이 그냥 좋기 때문에 옷이 타도 되게 맨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옷이 타면 막 가렵고 막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가려워요. 심하게 가려운데 저는 오칠의 이 색의 깊이가 다른 일반 물감과는 다르게 되게 색의 깊이가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도 그냥 검정색 그 자체 그냥 검정색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오칠로 된 제품을 보면요. 어떤 이렇게 검정색도 다 똑같은 검정색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오칠색에 매료돼 오칠화를 시작한 백미숙 작가. 그동안 독특한 색감을 살린 오칠화들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 달부터 열리고 있는 그녀의 4번째 전시회에서도 백미숙 작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옷의 아름다운 색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장수와 다보, 행운을 기원하는 뜻의 백수백복을 작품에 새겼는데요. 너나 없이 힘든 시기, 백수백복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니까 오칠의 가장 그 기본적인 작품도 볼 수 있고 붓의 터치감도 느낄 수 있고요. 네. 질감적으로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네. 작품들도 있어요. 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염색하고 도자가 전공이었어요. 네. 그때 염색을 배웠을 때 옷의 다양한 기법 표현들을 저희가 직접 그림 그리고 막 하거든요. 그때 그 표현들을 지금 여기에 이제 오칠에 접목을 했어요. 이제 붓터치감을 살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풀숲 같은 거를 표현해 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이제 투톤으로 색깔을 표현해 주고 이제 저기는 이제 표면이 거친 느낌을 표현해 주고요. 또 한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따뜻한 느낌을 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와 한지가 위주가 되면서 염색했던 그런 기법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작품, 난민입니다. 힘들었던 시절 어렵게 생활하는 해외 난민들의 모습을 보고 삶의 고마움을 다시금 느꼈던 백미숙 작가. 그때의 감정을 푸른빛의 오칠로 표현했습니다. 작가마다 다른 색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칠을 하고 건조장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색깔이 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작가의 스타일대로 이제 색깔이 좀 변화하면서 건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칠은 이렇게 딱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번 이상 정도 작업을 하고 오칠을 하고 칠장에 넣었다가 또 건조된 다음에 또 오칠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최소한 5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색깔들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오칠의 현대적 느낌을 가미할 뿐 아니라 전통 기법인 금박을 입혀 동양적인 느낌까지 살려낸 백미숙 작가. 그녀는 오칠의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접목해서 오칠화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유의 색감과 동양미로 남다른 오칠화를 선보이고 있는 백미숙 작가. 오칠의 영역을 넓혀가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요. 주로 생활 용기에만 해오던 오칠을 전주 한지에 접목한 겁니다. 오칠을 한 전주 한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지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살피는 백미숙 작가. 조금 두꺼워 보이는 게 여느 한지와 다른데요. 백미숙 작가가 직접 의뢰해서 제작한 줌치 한지입니다. 한지 세 겹을 두드려서 원래는 이제 저희 한지 하시는 분들이 줌치 한지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반 줌치 한지보다 이런 구김이 많이 가게 저희가 더 요구를 했죠.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꼭 가죽만 가지고 이런 텍스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지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 줌치 한지가 준비되면 그 위에 오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옷의 장점을 흡수한 한지 원단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한지에 오칠을 하는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해온 작업 방식인데요. 옛날 시집 갈 때 가마에다가 요강을 담았거든요. 그 요강에다가 오칠을 했거든요. 요강은 한지로 만들고 그 안에 솜을 넣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오칠이 냄새도 잡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악취도 잡아주고 세균도 안 생기고 방수 기능도 되고. 제가 전주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지를 잘 알고 또 오칠이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오칠의 특성도 알고 그래서 한지와 오칠을 접목하면 또 다른 소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돼서 선조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만의 한지 원단을 만든 백미숙 작가. 오칠을 한 한지는 오칠장에 넣어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건조가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또 꺼내가지고 또 다시 오칠을 하고 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왔다가 또 오칠을 하죠. 원래 옛날 분들은 9번을 칠했다고 해요. 그러면 9번 칠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전도 붙이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랬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9번까지 칠하지는 못하고요. 보통 3번 이상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옷을 바르고 말리고 다시 바르고 말리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은은한 옷색을 머금은 한지 원단 예당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줌치 한지와 옷을 이용한 예당지 원단 제조 방법은 지난 2015년 특허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왜냐면 저는 되게 한옥마을에서 조그만한 공방을 그냥 제 작업실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칠장도 조그만하고 뭐 한지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고 한지를 또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김이 많이 가는지 뭐 이런 거를 전혀 테스트해보고 할 저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죠. 그런 점들이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칠을 하는 건 내가 가진 기술이었으니까 뭐 장비가 따로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한지는 이제 이런 특이한 한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한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해서 그때 뭐 한지를 만들려고 한지 펄프도 구입하고 뭐 닭섬유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몰라서 처음에는 3년 전에 처음에는 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줌치 한지에 오칠을 해서 만든 예당지는 방수 기능이 있어서 물에 담가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칠이 되게 다루기가 까다롭거든요. 습도 잘 조절해야 되고 오칠의 그 농도도 잘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기와는 되게 다르게 좀 까다로워요. 붓도 마찬가지고 이게 칠하는 거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되게 시간을 되게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인간문화재 선생님들 여러분한테 배운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번 전시회에서도 예당지를 이용해 만든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오칠을 한 한지에 전통 방식 그대로 자개를 붙여 동양화의 단아함과 현대화의 화려함을 살려냈습니다. 한지의 최대의 단점이 방수 기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색깔도 이쁘고 뭣도 좋고 뭣도 좋은데 최대의 단점이 방수가 안 돼. 거기다 그냥 커피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제 색이 안 이뻐지니까 그게 최대의 단점인데 오칠이 방수 기능을 더해줘요. 그리고 이 한지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장기 보관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칠을 해주고 오칠한 위에 나전 문양의 수하고 복자를 담았어요. 왜냐면 집안에 아니면 사무실에 수와 복자가 널리 날아가는 그런 기분을 담으라고 지금 나비가 날아가는 형상처럼 제작해 보았습니다. 전통의 현대를 입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미숙 작가. 예당지가 개발된 후 곧바로 디자인에 뛰어드는데요. 전주 한지와 오칠의 매력을 살린 패션 소품을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칠 한지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죠. 오칠을 한 한지, 예당지에 금박을 입히는 백미숙 작가. 여성용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칠. 금박을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지에다가 오칠을 하고 오칠을 한 후에 금박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금박이 날아가지 말라고 코팅으로 해주는 거예요. 또 오칠을. 예, 왜냐면 오칠이 점성? 끈적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는 거고 이 기법은 제가 막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에 부처님 불상에 옛날 분들이 오칠을 하고 그 금박을 입히고 그 위에 오칠을 한 이 기법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오칠을 하면서. 그래서 그 기법을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해서 전주 한옥마을의 한 갤러리. 전북 지역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예당지로 만든 백미숙 작가의 제품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주로 여성용 가방이나 지갑 등 패션 소품들인데요. 질감은 가죽 제품 같지만 가죽보다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이 예당지는 기존의 가죽보다 한 3분의 1 정도 가볍거든요. 빨간색하고 검정색하고 같이 투톤으로 넣어가지고 오칠을 해서 방수 기능도 되고 보통 여자분들이 이런 핸드백들을 장롱 안에다 보관해 놓으면 보통 여름철에 장마철에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곰팡이도 생기지도 않고 오칠을 전통 공예에만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았던 백미숙 작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패션 소품이었습니다. 누구나 오칠 제품을 편히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품을 완성하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님하고 어떻게 운이 좋게 닿아가지고 원래는 그분한테 전주분이 한지 하시는 분이 한지를 들고 가서 핸드백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테스트 해보시고 한지가 방수가 안 되는데 왜 만들려고 하냐. 자기네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어떻게 연락을 해서 갔는데 그분이 저하고 처음 미팅할 때 그분이 제 거 예당지를 오려가지고 본인 종이컵에다가 머그컵에다가 한지를 그냥 담가 넣으시고 저하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1시간 넘게 얘기하고 얘를 딱 꺼냈는데 얘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걸 보고 그분이 아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분의 도움도 많이 받았죠. 왜냐면 저는 가죽의 성질이나 뭐 가죽과 한지를 박음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뭐 샘플실이 이제 보통 그런 데 가면 샘플실이 디자인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전혀 모르고 이제 무조건 너무 몰랐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모두가 말렸던 도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 오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보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르카토즈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게 이기법이거든. 이기법이야. 체화칠기 핸드백. 예당지로 패션 소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디자인은 그녀에게 낯선 분야인데요. 그래서 늘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백미숙 작가. 어때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요즘은 팔로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열린 박람회 7곳에 참가해서 예당지로 만든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작가였을 뿐이지 제 작품을 누군가한테 팔려고를 안 했거든요. 뭐 이제 오칠은 을에 들어오면 가구에 오칠 해주고 뭐 컵 좀 만들어 달라 뭐 이 정도였지 제가 제 제품을 직접 팔려고 소비자한테 뛰어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직접 나가보니까 아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색깔 좋아하고 이런 문양을 좋아하고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많은 공부를 했죠. 오칠에 대한 실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에 오칠을 내서 친환경 오칠 탄소 섬유 원단을 만들었는데요. 그 제조 방식으로 특허도 받았습니다. 오칠을 한 탄소 섬유는 주로 액세서리 제작에 사용하는데요.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섬유에도 오칠이 가능하다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등록하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제가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브로치나 팔찌 같은 액세서리를 한번 제작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탄소기술원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런 작품들을 작년에 이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소재에다가 오칠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 번은 이 방향으로 해줬으면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듯이. 요즘 백미숙 작가가 새롭게 공을 들이고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오칠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 한 번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야 이 사이사이에 얘 칠이 쑥 스며들어요. 백미숙 작가에게 배운 오칠은 사람들의 개성 넘치는 작업 속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성장은 앞으로 오칠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겁니다. 거울이나 손거울이나 뭐 이런 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기자기한 거 거기에는 활용이 좀 많다고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저같이 가정주부면 뭐 회사를 나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창업 같은 거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다음에 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좀 이렇게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전주의 그 자랑거리가 좀 되시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좀 계속 좀 나왔으면 쓰겠어요. 전주이니까. 오칠이 동양문화권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오칠을 많이 알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전주 한지에 오칠을 해서 제가 예당지라는 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방도 만들고 이제 그러고 있지만 그 예당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 또 다른 제3의 소재가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 한지에다가 오칠을 한 만큼 우리 전주가 롤리플래닛이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인 만큼 이 전통 한지와 오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오칠도 알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천년의 전통 오칠을 계승하고 있는 백미숙 작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남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으로 오칠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전통에만 머물렀던 오칠을 색다른 시선으로 만나게 해준 백미숙 작가의 다음 행보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